결혼식이 끝나고 꽃다발의 향기가 아직 옷에 남아있던 그날,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요리 연구가 이혜정, 훗날 빅마마라 불리게 되는 그녀 역시 그 말을 믿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던 날, 그날의 공기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결혼은 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한 집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시댁의 거실은 조용했고 낯선 가구와 낯선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무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너는 이 집의 며느리라는 메시지는 공기처럼 느껴졌다. 신혼이라는 말에는 늘 달콤함이 따라 붙는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늘 현실이라는 무게와 함께 온다. 이혜정은 결혼 초 하루하루가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였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잘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몸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밥을 짓는 손길, 그릇을 놓는 위치, 말 한마디의 톤까지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게 됐다. 신혼의 설렘은 그렇게 조금씩 조심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갔다. 시댁의 아침은 늘 조용했다. 말이 없다는 것은 때로는 편안함일 수도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이혜정에게 오히려 긴장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인데도 오늘은 또 무엇이 다를지 알 수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집 안의 공기는 늘 팽팽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군가 이건 이렇게 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집 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식탁에 그릇을 놓는 순서, 밥을 퍼 담는 양, 아침 인사의 타이밍까지도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묻는 것보다 먼저 눈치를 보게 된다. 괜히 물었다가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아직 며느리가 나설 때가 아닌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질문을 삼켜버린다. 결국 말은 줄어들고 생각만 머릿속에서 커져간다. 틀릴까봐, 부족해 보일까봐, 괜히 집안의 분위기를 흐릴까봐. 이혜정은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는 늘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오늘의 나는 어땠을까? 괜찮은 며느리였을까? 그러다 보면 마음속 말들은 점점 쌓이기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지금 웃어야 하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 사소한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질문들은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가슴속을 맴돌았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말 없는 집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점점 잃어간다. 웃음도 조심스러워지고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이혜정은 버텼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넘겼다. 그 시절의 침묵은 그녀에게 상처이기도 했지만 훗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의 다른 얼굴이기도 했다. 며느리라는 단어에는 늘 책임이 먼저 따라붙는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가족이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 이혜정에게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사랑받기 전에 먼저 잘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며느리는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야 했다. 집안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자신의 리듬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아무도 크게 나무라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어려웠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해주면 고칠 수라도 있었을 텐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는 잘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혜정은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친정 생각은 마음속에서만 꺼내야 했다.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괜히 투정처럼 들릴까봐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많은 며느리들은 웃으며 넘기고 혼자 삼켰다. 밤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게 된다. 괜히 말이 많지는 않았는지, 표정이 굳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루 종일 조심했던 마음은 잠자리에 누워서야 비로소 풀린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내일도 다시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며느리라는 이름은 사람을 단단하게도 외롭게도 만들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지던 시간이었다. 이혜정은 훗날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는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을 견뎌낸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도 했다. 그 시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 무게 덕분에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훗날 요리라는 길 위에서 더욱 또렷해지게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이혜정에게 유일하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공간이 있었다. 바로 부엌이었다. 문을 닫고 불을 켜는 순간 그곳에서는 잠시나마 며느리라는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누구의 표정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장소였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부엌은 가장 바쁜 곳이면서도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집 안을 채우던 긴장도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다. 도마 위에서 일정하게 이어지는 칼소리는 마치 마음을 정리해주는 리듬처럼 들렸다. 요리를 하다 보면 생각이 잠시 멈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같은 고민들은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만큼은 뒤로 밀려났다. 그 순간만큼은 잘해야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부엌에서 흘린 시간은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손끝으로 옮겨갔다. 조금 더 신경 쓴 국물, 조금 더 정성 들인 반찬 하나에 그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혜정은 훗날 그 시절 부엌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부엌은 그녀에게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조용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 그 이유는 단순했다. 잘하고 싶었고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로서 맡은 몫을 다하면 적어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요리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요리는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불 앞에 서서 냄비를 지켜보는 시간 동안 이혜정의 마음도 함께 움직였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음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음식은 마음을 대신하는 언어였다. 괜찮다는 말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였고 수고했다는 말 대신 정갈한 반찬이 식탁에 올랐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안에는 하루를 견뎌낸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요리를 하며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겼다. 불의 세기, 간의 균형, 재료가 어우러지는 타이밍, 그 모든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서러움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해냈다는 작은 만족이 남았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그 만족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채운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음 날을 버틸 힘이 생겼다. 이혜정은 훗날 그 시절을 돌아보며 말한다. 요리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렇게 음식에 담긴 마음은 조금씩 깊어졌고 그 깊이는 훗날 요리 연구가 이혜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혼 초의 외로움은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찾아온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의 끝에서 문득 밀려오는 허전함. 이혜정도 그런 순간들을 겪었다고 했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시간은 조금씩 모든 것을 익숙하게 만들었다. 처음엔 무겁게 느껴지던 공간도 어느새 하루의 일부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자신만의 자리를 찾고 싶은 갈증이 있었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처음에 낯설음은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조용한 공허함이 남았다. 이혜정은 그 사이에서 하루를 견디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다. 크게 기대하지도 크게 실망하지도 않는 법. 그렇게 외로움과 익숙함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은 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부엌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 시간들은 차곡차곡 쌓여 그녀의 삶의 방향을 만들고 있었다. 요리는 더 이상 며느리의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는 언어가 되어갔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힘든 시절은 나중이 되어서야 의미를 갖게 된다. 당시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혜정은 훗날 여러 방송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신혼의 불안, 며느리로서의 긴장, 부엌에서의 고독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 빅마마 이혜정이라는 이름의 뿌리가 되었다. 그 시절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듯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평범하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며 동시에 자기 삶을 만들어가던 한 사람이었다. 이 시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부엌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곧 요리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혜정이 어떻게 요리로 자신을 세우고 삶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이 시절이 훗날 빅마마 요리 인생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